네, 안녕하세요. 오함입니다. 네, 정말 요즘 감기가 좀 유행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기 걸리셨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오늘 또 알짜 정보 주실 겁니다. 이번 주에 뭐니 해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3기 신도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딜 가나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지역에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3기 신도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1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이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3기 신도시는 4군데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남양주의 왕숙, 그리고 하남의 교산, 인천의 계양, 그리고 과천의 과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지금 이 지도에는 주황색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으로 1기와 2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기랑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중심, 도심으로 본다면은 20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가 좀 서울에 가까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3기 신도시, 1기와 2기 신도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1기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한 10km, 20km, 30km 떨어져 있고 좀 군집을 이루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기 신도시 이제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1기 같은 경우에는 5군데였습니다. 일산과 분당, 그리고 평촌, 삼본, 중동이었는데요. 90년대 초부터 이주를 시작하였고 지금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1기 신도시인데요. 1기 신도시가 뭐 이주를 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1:1 리모델링이 거론될 정도로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신도시와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은 신도시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좀 비교적 멀리 있는 신도시들도 눈에 띕니다. 뭐 양주, 그리고 송파 위례, 성남 판교, 광교, 화성의 동탄 1기, 2기, 그리고 평택의 고덕, 그리고 인천의 검단, 네, 그리고 이제 김포 한강까지 해서 이런 2기 신도시들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자리를 잡은 그런 신도시들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나기 전에 시장에서는 유력하게 좀 찍었던 그런 3기 신도시 후보지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의 대곡이라든지 김포의 고촌, 그리고 광명의 시흥, 한양의 강북지구가 그러한데요. 김포의 고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좀 유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남의 강북이라든지 그리고 광명의 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뭐 지정이 됐다가 처리가 되면서 이미 이제 그린벨트가 풀려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한 측면에 있어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의 대곡 같은 경우에는 뭐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이제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이제 용이해서 좀 거론이 됐었는데 이런 예상이 다 빗나가고 지금 3기 신도시로 발표가 된 곳이 남양주의 왕숙, 하남의 교산, 그리고 인천의 계양, 그리고 과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남양주의 왕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별내지구랑 그리고 다산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제 구리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면적도 많고 이제 들어오는 가구 수도 한 6만 6천 가구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별내라든지 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자리를 아직은 잡지 못한 좀 공급이 많은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의 교산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는 이제 송파, 마천거여랑 접해 있고요. 그리고 강동하고도 가까이 있으면서 미사 한강도시 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고도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좀 편리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이제 업무 시설도 들어와서 이제 교통으로 그런
좀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보는 그런 지역으로 기대가 되면서 32,000 가구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천 쪽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인천의 검단 좀 밑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김포공항하고도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7,000 가구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과천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가장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쪽으로는 서초구의 우면동을 접해 있고 서울하고도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좋은 입지를 좀 선점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요. 한 7,000여 가구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숫자를 매긴다면은 과천,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순서로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신도시 하면은 가장 관건인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로 성공적인 그런 신도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남양주의 왕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까지 한 15분으로 걸리는 것으로 또 교통적인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되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의 연장 라인을 이용해서 수서역까지 20분이면 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20분, 그리고 과천시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산까지 10분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인프라도 좀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당초에는 30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1차 때 9.13 대책 이후에 나온 9월 21일 날 한번 발표가 됐고요. 이번이 2차입니다. 그래서 12월 19일 그제 한 19만 호 택지가 이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실 이제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로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제 나온 2차 발표에는 이제 대규모 택지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교통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대규모인지 좀 과거의 신도시랑 비교해서 그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4개 신도시의 총 면적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도시의 한 3.4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주택수 66,000, 32,000, 17,000, 7,000 해서 12만 2천 호가 공급이 되는데 이 규모는 신촌 신도시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족용지라고 이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좀 특별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는 없는 그런 자족용지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족용지는 이제 업무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1기와 2기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으로서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업무시설도 좀 같이 개발이 되는 그런 자족용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천 계양이라든지 과천시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자족용지가 거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자족용지는 총 385만 제곱미터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5.8배 규모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은 어떠냐? 한번 보면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B 노선,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 B 노선이 관통을 하기 때문에 GTX B 역사도 신설할 예정에 있고요. 경의 중앙선 역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 급행버스도 운행을 하면서 도로시설도 확장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 이제 한강하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대로를 확장해서 좀 서울하고 접근성을 늘린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도 BRT를 신설하고, 그리고 지금 오금역이 그 종점에 있는 지하철 3호선도 연장을 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 1호선과 김포공항역에 이제 BRT도 신설을 하면서 도로도 확장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GTX-C도 신설을 하면서 그리고 과천 우면산 도로도 지화하는 등 이 도로도 신설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급행 간성 중심의 중추망도 좀 예전에는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업들도 이제 조기 착공할 것으로 좀 세부 계획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GTX A 노선 가장 빨리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번 달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계획에 되어 있고, GTX C 노선, B 노선, 신안산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라인, 그러니까 그 밑쪽으로 광교 호매실 쪽으로 밑쪽으로 연장 라인, 그리고 계양 강화의 고속도로도 좀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 인프라 지역도 인프라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별내선 연장, 그리고 3호선의 연장, 그리고 한강선, 그리고 7호선의 연장, 그리고 위례 내에 있는 트램, 위례 트램 같은 것도 지금 지자체 협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런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그런 자리매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 호재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